재정 적자도 많고 시장에 미국 나라라는 자체도 빚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거기서 주요하게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볼 지표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에 대한 어떤 수지들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삼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고용 지표, 그다음에 소비자 지표, 그다음에 공급자 지표. 공급자 지표는 조금 떨어지고요. 어쨌든 이 고용 지표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의장으로 있는 버냉키 같은 경우 이 고용 지표를 가지고 많은 코멘트를 합니다. 근데 어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올해 사실은 지금보다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으면 버냉키가 3차 양적 완화, 즉 시장이 또 유동성을 또 공급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민을 합니다. 왜? 시장에서 작년, 재작년도에 1차, 2차 하면서 시장에 보낸 돈이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서서히 경기를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들이요, 원래는요, 작년, 재작년에 그 수천억 달러를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바로 회복 효과가 안 나왔냐면 이 돈들이요,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시장을 안 가고 중앙은행으로 다 몰려버리는 거야. 풀었는데, 정부에서는 풀었는데 다시 돌아와. 그래서 경기 부양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그 돈들이요, 다시 글로벌 시장에 다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10조 정도 매수가 돼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통틀어서 올해.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미국에서 지금 매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으로 최근에 많이 한 게 영국입니다. 유럽에서도. 영국도요, 자국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외국인의 어떤 돈들이 유럽에서 투자되었던 게 이제 회수가 되니까 이제 아시아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중에서도 대한민국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수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시장에서 딱 기업들을 봤을 때 뭐를 살 때 가장 좋을까 해서 삼성전자를 그렇게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른 거예요. 물론 기관이 사실은 축이 돼가지고 처음에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상승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사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한 3만 주 정도 샀습니다. 굉장히 많이 산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은 경기 회복이 지속적으로 오래 가능하게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문제가 되는 건요, 두 번째입니다. 유럽. 얘가 이제 그리스 사태는 어제 그 뉴스가 나왔죠. 87.5%로 그 국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상치 70 이상 되면은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87.5. 근데 그리스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유럽은 사실은. 뭐 가장 원흉이 되었던 게 그리스였지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피그스라는 뭐 스페인, 이탈리아, 뭐 아일랜드 뭐 포함해서 여러 개의 국가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4월 달엔 또 이탈리아가 기다리고 있어요. 만기가. 그 다음에 또 스페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그게 이어질 거예요. 근데 상반기 거는요, 이미 작년도에 우리 시장에 결론만 얘기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민감하게 나와도요, 지수가 출렁이다가도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작년도에 이미 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도 받쳐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게 그런 힘이에요. 그래서 유럽은 얘가 어떤 원흉을 제공을 했을 때 많이 출렁일 겁니다. 시장에, 우리 대한민국 시장에 많이 출렁이는 요소를 줄 거고요. 유럽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장기 침체의 초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처럼 한 10년에서 15년간 장기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를 하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러한 유럽 경기에 대해서 위기감들이 우리 시장에 충격을 줄 거다. 그거를 이제 일단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이번에 3월 5일부터 7일까지 전인대 회의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그 성장률에 대해서 낮췄고 둔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자, 이게 무엇을 시사하느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월화수 물론 이제 그 쿼드러블 위칭 데이라 그래서 선물옵션 만기까지 겹쳐가지고 울고 싶었는데 뺨 한 대 때려줘가지고 2000선으로 한번 깼다가 지금 다시 복귀를 했죠. 그 충격을 줬었는데 중국은요, 작년도 재작년도 증시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은 올라간 구간이 거의 없어요. 왜? 중국이 경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두 자릿수를 기록하다가 기록을 했는데 경제 성장에 따라오는 또 하나의 그 원흉이 될 수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경기가 성장할 때 반드시 따라옵니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작년도 재작년도에 경기 성장률보다 더 극심하게 중국 시장을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긴축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중국 정부에서는. 그러다 올해 이제 성장성이 둔화가 되고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 5개월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성장률을 낮췄기 때문에
이제 명분이 생긴 거예요. 시장에 돈을 풀 수 있는. 그래서 중국이 올해 대대적인 어떤 이제 정책들이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중국 시장이 올해 모멘텀을 제공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증시 뭐 지금 펀드 들어가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2007년도 때부터 아마 지금 거치식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뭐 대부분 뭐 절반 가까이 손해이실 거고 뭐 적어도 한 20, 30%는 다 마이너스이실 겁니다. 근데 올해부터 저는 펀드 같은 경우도 중국 펀드를 계속 권유를 드려요. 물론 이제 이게 본토 펀드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데 정립 측에서는 본토 펀드가 없어요. 뭐 이것까지 얘기 드리면은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중국 관련 수혜주들도 반드시 봐야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을 전반적으로 브리핑을 드리면 국내 경기 성장률이나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한국 시장 자체에는. 뭐 뉴스 맨날 나오죠. 가계 대출 사상 최고다. 뭐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되게 실적이 좋아요. 근데 그 중소기업 밑에 서민들은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대기업들은 실적이 작년도에 가장 뛰어났어요. 우리나라 통틀어서. 그래서 그런 결론적으로 강하지는 않지만 견조한 회복 흐름의 상승세는 지속될 거다. 이 세 가지를 다 결론을 냈을 때 올해 그래서 하우스비를 어떻게 보냐면 상단을 2,4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 저희 우리투자증권에서 나온 게 상반기에 2,400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좀 어려워질 가능성을 좀 보고 있어요. 시장 자체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왜? 지금 이제 첫 번째 고비는 지금 피그스 채권에서 2, 3월에 집중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위기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있었는데 첫 번째 고비는 작년도에 이미 반영됐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우세합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 고비는 2012년 6월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특히나 이제 유럽 쪽에서 또 어떤 이슈가 터질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아직은 증시에 반영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반기를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상반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하반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투자증권에서 나온 그 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상반기에 좋게 이제 끌고 가면 하반기에도 크지는 않지만 계속 좀 횡보 정도로 이어지지 않을까. 올해 증시 전망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증권사 중에 우리투자증권만 희한하게도 상반기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증권사 상반기 안 좋고 하반기 좋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항상 누가 주식은요 역발상이 항상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다른 증권사 다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올해 어쨌든 간에 뭐 삼성전자 힘으로 2,000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이제 맞았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그럼 시장것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간략히 코멘트를 드렸는데 그럼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느냐? 핵심은요. 업종 보는 건요. 어렵지 않습니다. 시장보다 잘 나가는 업종 찾으면 돼요. 시장보다 잘 나가는 게. 이게 주도주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원숭이의 예예요. IT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요. 그나마 많이 회복을 했어요. 특히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SDI, 삼성전기, 그다음에 LG전자, LG 이노텍, 뭐 LG 디스플레이도 있을 거고 이런 IT 업종들이 어쨌든 지금 시장 주도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좀 차트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못 믿으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것도 있으니까 지수 차트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 현재 지수입니다. 지금 이거 잘못 됐네요.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코스피 지수의 흐름입니다. 지금 최근. 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흔적들이 보이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업종 보는 건요. 이 시장보다도 올라가는 업종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자, 이 차트 아까 기억하시죠? 이거 코스피 차트 이렇게 흘러간 거. 자, 그 다음에 전기전자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아까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시장보다도 세죠? 이런 업종을 보셔야 돼요. 앞으로 시장이 여러분들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업종에 있는 종목을 잡아야지 자기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 삼성전자 사야 돼요. 삼성전자를. 앞으로 시장 좋다고 보신다면 삼성전자를 사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뭐 개별주, 테마주 빼고요. 시장 관련해서 얘기 드렸을 때. 자, 자동차주 많이 갖고 계시죠? 자동차. 자동차 한번 볼까요? 자, 아까 그 IT하고 그 전기전자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시장보다도 좀 떨어져 있어요. 물론 시장이 올라가면 후발적으로 같이 쫓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지금 주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건설을 볼까요? 뭐 시장하고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뭐 세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기계 쪽을 볼까요? 그러니까 업종 대비해서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은 그래도 시장 흐름에 걸맞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아마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종목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에 대한 업종에서 조금만 코멘트를 드리면요. 작년도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해도 좋을 거라고 예상은 나오고 있는데 기업의 실적은요. 작년보다 잘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작년보다 잘해야지 더 잘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작년보다 못하면요. 대형주도 같은 경우는 실적이